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이 시간 책소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목사 책소모 김양현입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거 익히 알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멀리 다녀오셨죠? 예, 어디 갔다 오셨나요? 네, 2주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네, 기독교 역사기행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둘러보고요. 네. 그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로마 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돌아보고 또 고린도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가지고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로마도 마지막에 2년 동안 같은 연금 상태죠.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을 제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유럽인이에요? 작년도 유럽 갔다 오셨잖아요, 목사님. 네. 너무 주기적으로 좋아요. 목사님을 찾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목사님이 그 탁월한 그 지식의 분량으로 어디 가서든지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일본 기행도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가길 꼭 원하는데. 네, 안 그래도 한번 올해 계획해 보려고요. 그렇습니다. 문학 역사 기행. 네. 책소모 목사님, 좋은 친구들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시시당 당주님으로서 정말 다양한 사역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들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죠. 네. 제가 이게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책으로 보는 세상이라고 목사님 드디어 책을 출간하셨어요. 네, 저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네. 이 시간에 소개한 책들 엮어가지고 책으로 보는 세상 1월 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1부는 신앙서적 위주로 우리가 소개했던 책들이고 2부는 문학, 제주에 관련된 것, 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거 소개했잖아요. 두 분 덕분이죠, 그러니까 최 PD님께서 또 소개글도 있고요. 네, 추천사도 써주셨고. 목사님이 다양한 책들 내셨잖아요.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책 모임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3월 달로 저희가 날짜를 잡고 한번 목사님과 논의해서 우리 방송원 여러분, 어쩌면 이제 목사님이 제가 제주에서 방송 우리 5화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어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책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나온 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또 부탁도 드리려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3월부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목이 영화로 배우는 서양 역사 이런 건데요. 재밌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역사도 배우고 이런 시간이니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강좌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누구든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맛배기로 들었었잖아요, 예전에.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에 3월부터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 영화로 배우는 서양 역사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랑 또 역사랑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역사도 알게 되고 영화에 대한 깊이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지경을 영화로서도 넓혀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3월부터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열심히 달려주시고 책도 내시고 목사님이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데 이 시간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또 기쁨을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의 도서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책 소목 시간에도 한 2번 소개했죠. 이 작가에 대해서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데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는데 이번에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책을 쓰셨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전 작품 이거를 1년 동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전 작품을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대전에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김영웅 박사님이 이 책을 내셨어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 이것을 책으로 냈고요. 제목이 도스토옙스키와 저녁 식사를 이런 책입니다. 정말 도스토옙스키와 저녁 식사를 하는 느낌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읽으셨으니까요. 네. 저는 이분의 발음도 사실 쉽지도 않은데 이 책을 1년 내내 정말 가족 같고 내 피부치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김영훈 박사님은 사실 그 발생생물학 뭐 이런 걸 전공하신 학자신데 과학자시죠. 근데 문학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과학자의 신앙 공부, 또 세포처럼 나이 들 수 있다면, 슬기로운 과학자의 여정, 생물학자의 신앙 고백, 닮은 듯 다른 우리 이런 책을 내셨고 이번에 또 도스토옙스키와 저녁 식사를 쓰셨는데 저와는 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요. 네. 작년에 세포처럼 나이 들 수 있다면 이 책으로 제가 제주도에 있는 북클럽에서 초청해가지고 또 북토크도 한번 했었고요. 네. 정말 과학자인데 독실한 신앙이시고 네. 게다가 문학에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흔히 말하는 이제 넘사벽. 정말 그 도수 1년 동안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하니까 여남인데 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속상해 조금. 아유 목소리 속상하십니까? 속상하셨을 것 너무 같아요. 잘나셨어요. 자 그러면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자 도스토옙스키 이분에 네.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러시아의 대문호 이러면 늘 등장하는 인물이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또 푸시킨 이렇잖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11월 11일 어빼빼로 되네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요. 1881년 2월 9일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돌아가셨고요. 60년을 사셨죠. 그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그 당시 의사는 뭐 오늘과는 조금 달랐고요. 아버지가 이제 교외에 농지를 조금 사서 이제 농사를 이제 소작인들에게 맡겼는데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소작인들이 반란이 좀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잃었고요. 이후에 1837년에 공병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41년에 공병 소위로 군인으로 임관을 하고 뭐 전쟁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1844년에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써서 이제 문단에 데뷔를 해요. 군인이었는데 또 소설을 쓴 거죠. 근데 이제 1849년에 좀 황제를 반대하는 급진주의자, 뭐 벨린스키 이 사람의 편지를 페트라세프스키 욕 아닙니다. 네. 이 집에서 서로 막 낭독해 하다가 반역죄로 검거돼 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아요. 네. 하지만 또 황제가 특별 사면으로 이제 용서해주고 대신 시베리아로 또 유배를 가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유행을 하고 또 4년은 군복무로 대치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유배 기간에 도스토옙스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때 이제 신약 성경을 완전히 통독하고 네.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해서 그 후기 작품들이 이제 죄와 벌, 네. 혹은 또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작품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인데 1881년에 소설 완성될 즈음에 그만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네, 네.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또 소개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네.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자, 김영훈 박사님의 책을 좀 더 이제 소개하면 이 책은 독서 모임 지침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김영훈 박사님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이제 함께 읽기 위해서 이 책을 4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했어요. 우선 작품 배경과 설명을 간단하게 앞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 읽기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것을 기록한 거죠. 그 다음 장에는 다시 읽기.
그러니까 두 번째 읽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장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자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초독 때 가난에 집중했다면 제독 때는 문학에 주목했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의 편지만이 아니라 책이라는 매개체에 저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책, 경제적 위기가 아닌 문학적 빈곤으로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제독이 주는 유익은 깊이와 풍성함에 있습니다. 초독과 제독 사이에 바뀌는 건 오로지 나 자신일 뿐 책은 그대로입니다. 제독할 때마다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풍성하게 보이고 이미 보았던 것들은 재해석되어 깊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을 두 번 읽는 거 저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성경 말고는 네. 반복해서 읽은 책은 딱 삼국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목사님 정말 많은 다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독. 하는 경우도 목사님 어때요? 저도 뭐 몇 권은 있지만 네. 많지는 않죠. 네. 네. 자, 근데 꼭 제독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삼국지를 두 번 읽으면서 매년 새해 시작할 때는 삼국지를 읽자라는 허세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그 깊이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제와벌 까라마초크 신행제들 제독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목사님은 제독하지 저는 3독, 4독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 더 깊이를 알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제독해본 책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책 소목 2월의 책 도스토옙스키와 저녁 식사를 발음 진짜 어려워. 러시아 분들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 소목 2월의 책은 도스토옙스키와의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찬양 듣기 전에 이제 제독 다시 네. 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제독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조금 더 궁금해하고 관심이 가지면 사랑이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이 제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반전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목사님.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의 구성에 함께 읽기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독서 모임에서 또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두 번째 소개작이 아까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었고 두 번째 도스토옙스키의 책이 분신 이런 책인데 이 부분에 이제 함께 읽기 부분을 인용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기인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골리앗 기인의 정신분열적인 성향을 골리앗 기인의 개인 문제로만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골리앗 기인이라는 고백은 우리 모두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 증세가 미약한 조현병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분열적인 성향을 조금씩은 띠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읽은 느낌을 공유하면서 책에 대한 풍성함이 더욱 넘쳤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각 단락의 마지막에는 그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짧게 감상평도 싣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 책의 아주 장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나도 독서 모임에 한번 하고 싶었다,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최 PD님, 네. 제가 올해 들면서 이제 수소문 하고 있어요. 무슨 네. 책? 독서 모임 없냐 이제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팀을 컨택하고 있거든요. 아니 네. 만드시면 되잖아요. 영향력 있는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래서 선택하고 있는데 이 책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평도 있다. 또 함께 네. 읽기, 함께 하는 분도 있어서 더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은 SNS 시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책을 안 읽는 현실인데요. 이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억지라도 읽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네. 유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 유익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독서 모임 두 가지 하고 있거든요. 과학과 신학 제주 북클럽하고 제주 모드락 북클럽인데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책서목 이 코너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권은 매월 읽어야 된다. 어디엔가 소속돼 있으면 또 일을 위해서 하면은 뭐 억지라도 읽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독서 모임의 장점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부분인데 이 책 내용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자면 처음에 소개된 가난한 사람들 여기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도 피라미드의 승자 독식 체제 위에 군림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르고 음탕하며 탐욕적임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커다란 사건을 포함하는 서사의 배경으로 그치는 거 많은 게 아니라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른 작품에서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과 그들의 심리가 더욱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첫 작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하고 또 많은 도스토옙스키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도스토옙스키 본인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려대 서경준 교수님 그 책에 의하면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없어서 글을 쓸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네. 혹은 약간 도박 중독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박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형 작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뭐 위대한 작품들 나오고 본인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생생히 묘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환경만 묘사한 게 아니고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 묘사를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겪은 거니까. 그래서 위대한 작품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다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뭐 선하고 가난한 사람은 악하다. 혹은 반대로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더라도 악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온갖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아주 이제 절실하게 묘사하고 있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유배 생활 이후에 도스토옙스키의 생각과 작품의 성향이 많이 바뀌는데요. 특히 저야벌이나 이런 게 보면은 그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야벌에서는 그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지막에 소냐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회심을 하죠. 네. 그리고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이제 드미트리가 첫째고 이반이 둘째인데 이 형제들이 이제 알로샤 이제 막내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 상세히 잘 묘사하고 있어서요. 네. 강력하게 이 책을 2월에 추천합니다. 네. 2월의 도서 도스토옙스키와의 저녁 식사를 워낙 대작이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읽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책이 있다면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월에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경험과 배경과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으로 전해지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소모 김행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